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NP로 근무하면서 지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달 반 정도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NP, 그러니까 Nurse Practitioner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저처럼 꿈을 꾸고 이제 미국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그래서 저는 Family Nurse Practitioner라는 자격증을 갖고 이머전시 룸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또 Primary Care Clinic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큐트 일을 하면서 프라이머리 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프라이머리는 그때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프라이머리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일반 내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일반 내과의 개념과는 달리 정말 이제 모든 과에 협진을 하면서 통괄적으로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머전시 룸에 가서 퇴원을 했어요. 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든 뭐 퇴원을 하면 항상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한테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뭐 약을 조절하든지 뭐 디스커션을 하게 돼 있어요, 환자랑 같이. 그리고 뭐 내가 안과를 가고 싶다, 아니면은 GI 닥터한테 가야 된다, 그럼 이런 스페셜티를 갈 때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와 협진하게 돼 있어요. 뭐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그 메디컬 클리어런스를 해줘야 돼요. 뭐 약간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한국의 그런 일반 내과 의사들과는 보다는 약간 조금 더 뭐라고 하죠? 포괄적으로 환자를 본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그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들의 일은 이머전시 룸에서 일하는 NP는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병원마다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자유도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레지던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오더를 내고 환자를 어세스하고, 그다음에 퇴원을 하던가 입원을 시키던가 하지만 이 케어 플랜에 있어서 어텐딩 닥터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팅을 쭉 하면은 어텐딩 닥터가 그거를 저랑 디스커스를 하고, 이 부분은 이거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럼 그 컨설팅한 내용을 어텐딩 닥터가 코사인을 해줘야 돼요, 제 차팅에 대해서.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Nurse Practitioner, 그다음에 PA, Physician Assistant, 그다음에 Resident, 이렇게 이 세 그룹들은 항상 어텐딩 닥터의 그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코사인이 있어야 이제 프랙티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마다 그 NP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다르거든요. 뉴욕은 그나마 이제 자유로운 편에 속하지만 처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3,600시간 정도는 그 슈퍼바이징 닥터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닥터 한 명과 그 다음에 이렇게 콜라보레이티브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서 3,600시간 동안 같이 이제 일을 해야 그 다음부터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3,600시간이 지나더라도 어텐딩 닥터와 함께 일해야 되는 건 동일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어텐딩 닥터가 되게 디펜시브한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는 되게 심플한 케이스인데 이제 어텐딩 닥터는 자기가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월크업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젊은 환자가 왔는데 쇼니스 브레스가 있다. 최악의 경우가 뭘까요? 예를 들어 24세 24 years old female came to the emergency room with shortness of breath.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감기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뉴모니아일 수도 있겠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 인펙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앵자이티, 패닉 어택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가 없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과연 pulmonary embolism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pulmonary embolism의 그런 리스크 팩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어텐딩 닥터들은 PE 캣스캔을 찍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환자가 전혀 그런 심텀도 없고 디다이머만 해도 충분히 룰아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환자한테 그 unnecessary radiation을 줄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근데 어텐딩 닥터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고 따라야 하는 면에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텐딩 닥터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안 맞으면 이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전반적인 그런 거고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좀 징징거리는 편이긴 한데 널스 일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약간 잘릴 것 같았어요 또. 왜냐면 이게 제가 구사해야 되는 영어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환자와 인터뷰하는 것도 질문도 더 파고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널싱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책임감이 약간 프로바이더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 히스토리 테이킹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널스였을 때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중요한 것, ABCD, 뭐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이 정도로 뭉뚱그려가지고 큰 대목만 중요한 것만을 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했다면, 물론 안 바쁘면 풀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지만 ER에서 진짜 바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를 했다지만 여기서는 정말 환자가 뭐 업도미널 페인으로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은 메디컬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차트 리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만들어야 되고 할 게 엄청 디테일해지고 그다음에 리스폰시빌리티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영어의 요구도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 영어 레벨에 대한 요구도가.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잘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프로바이더들의 그런 그 영어에 그 쓰는 정도도 물론 이제 엄청난 임상 용어를 저의 그 초딩스러운 영어 구사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하지만, 왜냐면 의학 용어에 쓰는 그 레벨도 올라가더라고요. 다른 디파트먼트랑 디스커션을 할 때 그 의학 용어를 이제 더욱더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브리비에이션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아무튼 영어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료들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갑자기 확 높아졌다는 점. 그러니까 웃긴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만 해도 저랑 같이 이제 널스로 일을 했던 동료인데 다음날 제가 출근했더니 제가 이제 NP가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환자를 같이 보는데 갑자기 와서 너 이 환자 봐줄 수 없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이 환자가 자기는 스트로크인 것 같은데 스트로크인지 아닌지 네가 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프로바이더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야 내가 어제만 해도 널스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너 프로바이더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제가 MP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벌써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I'm still baby NP 이렇게 하면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부터는 이제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 부서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물론 스페셜티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전시 룸에서 일하다 보니까 엄청 다양한 디파트먼트들과 소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surgery, urology, neurology, 뭐 pulmonology, oncology, cardiology, 정말 셀 수 없이도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병원의 모든 부서와 연락을 해야 되죠. 왜냐면 모든 환자들이 다 ER로 오잖아요. 모든 과의 환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이 여자 레지던트가 이제 서저리 레지던트인데 이 사람이 되게 성격이 까탈스럽기로 유명하거든요. 정말 ER 사람들이 ER 프로바이더들이 가끔 이 사람 보고 이렇게도 말하는 그런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저는 사실 저의 일 원칙은 일을 하되 don't take it personally and then just go back home and that's it. Forget about it.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같은 거를 집에까지 갖고 오고 싶지 않고, 물론 이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제 친구들이랑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굳이 병원에서 속상했던 일을
갖고 오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자가 엄청 큰 ventral 허니아가 온 거예요. 정말 허니아가 컸어요. 그래서 우리는 strangulation을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환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자리가 정말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 너무 ER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의자에 두고 surgery consult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 여자분은 역시나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신경질이 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컨설트를 했고 그 컨설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우리는 일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ER이 미움을 받는 디파트먼트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내려왔는데 저한테 이 환자는 의자에 있으면 안 되는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I will try to get a bed for the patient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NP고 그 다음에 bed assignment 하는 건 nursing한테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가 nursing charge한테 말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you don't try, you just do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게 unprofessional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톤도 그랬고 뭐 you don't try, just do it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저희 직장 동료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NP들도 제 옆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널스들도 있었고 유닛 세카터리도 옆에 있었고 아무튼 여러 명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오케이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그런 애티튜드를 상대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 동료들 4명이서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더니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You need to speak up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네가 계속 이거 가만 냅두면 걔가 우리 ER 다른 동료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다. 우리를 우습게 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는 절대 어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닌데 저 말고 다른 동료들이 이 시츄에이션을 다른 어텐딩 닥터한테 노티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텐딩 닥터가 저희 이제 최고 ER 그 체어맨한테 연락을 했고 이제 그 체어맨의 귀까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레지던시 그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최고 높은 레지던시를 감독하는 그 서저리 슈퍼바이저 그 분과 면담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상황을 잘 설명해가지고 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부서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딪힐 일도 많아진다. 약간 이런 거고 이제 뭐 책임감도 많아진다는 것도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러니까 널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시프트 끝나면은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도 차트를 계속 열어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차트를 열어볼 수 있는 액세스를 주거든요. 프로바이더가 되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차팅을 보는데 내 환자가 내가 잘못 다이그노스를 내렸나? 아니면 내가 입원시키고 이 환자가 잘 프로그레스를 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폰시빌리티가 되게 크고 그다음에 그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공부할 게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생겨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막 즐겨 하진 않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도전적인 일이잖아요. 전 아직도 이게 되게 챌린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클리니컬리 챌린징하고 그 잉글리시도 영어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챌린징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건 되게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물론 이제 어떤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저보다 똑똑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트랜지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타국에서 다른 랭귀지를 쓰면서 프로바이더로 일하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되게 챌린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연봉이 살짝 올랐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이제 프로바이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더 리스펙을 받는 느낌? 근데 물론 널스로서도 충분히 리스펙을 받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이것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MP로 근무하면서 처음 소감을 올리는 영상이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 소감 잡담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겪는지 그다음에 어떤 좋은 점들이 생겨났는지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잡담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